안녕하세요. 세상의 핫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입니다. 먼저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와,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가를 썼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정말 뜨거운 시장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죠.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나 하는 기대감, 그리고 혹시 내가 꼭대기 잡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특히 이 불안감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주식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33년 만에 삼성전자를 이겼다는 역사적인 소식과 함께 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바로 이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 사도 될까요? 자, 그런데 썸네일 제목이 SK하이닉스 사지 마세요라고 해서 깜짝 놀라셨죠. 이 사람 또 낚시 안 해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현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몇 년 전 금투세 논쟁 때 나온 정부 자료인데요. 주식으로 1년에 250만 원도 못 버는 투자자가 전체의 90%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1,400만 투자자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10명 중 9명은 1년에 250만 원, 한 달에 20만 원의 수익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저 감으로 몰빵으로 투자하다가 소중한 돈을 잃고 있다는 뜻이죠. 제가 오늘 SK하이닉스 사지 마세요 라고 어그로를 끈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지금처럼 모두가 흥분한 주식에 대해 아무런 전략 없이 그냥 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성공하는 1%는 어떻게 투자를 할까요? 그들은 시장을 프로 서퍼처럼 대합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99%가 흥분해서 파도 꼭대기에서 무작정 뛰어내릴 때 그들은 오히려 침착하게 파도의 힘과 방향, 즉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면서도 힘을 잘 받을 수 있는 지점을 찾아 영리하게 올라타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도 그 1%의 프로 서퍼가 되기 위해 SK하이닉스라는 거대한 파도의 흐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파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고 얼마나 힘이 있으며 또 어디로 흘러갈지 지금부터 그 명확한 근거를 하나씩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해 SK하이닉스는 AI 시대의 심장인 HBM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HBM은 AI 연산의 필수적인 초고속 메모리인데요. 일반 D램이 1차선 국도라면 HBM은 12차선 초고속 하이웨이죠. AI 칩의 제왕인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의 HBM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이 강력한 파트너십이 경쟁사들이 넘볼 수 없는 기술의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HBM은 일반 D램보다 5배에서 7배 비싼 가격에도 없어서 못 팝니다. 2026년까지는 이 독점적인 지위가 계속될 것이기에 실적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SK하이닉스의 진짜 무서움은 HBM이라는 강력한 창뿐만 아니라 ESSD라는 튼튼한 방패까지 갖췄다는 점입니다. 과거 계속 적자만 내던 미운 오리 낸드 사업을 AI 데이터 센터용 저장 장치인 ESSD 사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시켰습니다. HBM이 AI의 두뇌라면 ESSD는 데이터를 공급하는 심장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제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두뇌와 심장을 모두 가진 완전체가 된 겁니다. 가장 역설적인 사실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경쟁사들보다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주식의 가성비를 따지는 지표를 퍼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퍼 안에도 과거 실적을 판단하는 후행퍼가 있고 앞으로 1년간 예상 실적으로 판단하는 선행퍼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선행퍼가 6.4배로 경쟁사인 마이크론 10.2배, 삼성전자 8.5배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 객관적인 수치가 현재 주가 상승이 거품이 아니라 탄탄한 실적에 기반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서퍼는 파도의 힘뿐만 아니라 물속의 암초도 읽어야 하죠. 2026년 이후로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중국 공장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입니다. 전체 D램의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공장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 기술 업그레이드가 금지됐습니다. 이건 마치 최신 무기 개발이 금지된 군대와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결론적으로는 SK하이닉스는 중국이라는 지뢰밭을 탈출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회사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무려 122조 원. 인천국제공항에 15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기지를 짓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스크를 벗어나 가장 안전한 땅,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만들겠다는 위대한 탈출 작전이죠. 2027년 첫 공장 완공을 시작으로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SK하이닉스는 장기적인 리스크를 해결하고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겁니다. 왜 순탄하지 않냐고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난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기와 물 문제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용인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신형 원자력 발전소 몇 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죠. 이 전기를 끌어올 손정망을 짓는 것부터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또 하루 수십만 톤의 물을 끌어올 거대한 수도관을 설치하는 것도 수많은 인허가를 거쳐야 하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둘째는 부지 보상과 인허가 문제입니다. 축구장 500개 크기의 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과의 보상 협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같은 수많은 정부 규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져 나올 수 있죠. 세 번째는 바로 돈,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입니다. 122조 원은 SK하이닉스에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만약 반도체 시장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금리가 치솟으면 이 거대한 자금을 계획대로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용인 클러스터라는 위대한 탈출 작전은 명확한 목표와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지켜봐야 할 현실적인 난관들도 품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트로에서 제가 성공한 1%의 서퍼 이야기를 드렸죠. SK하이닉스라는 거대한 파도의 흐름을 읽어보니 파도의 시작점인 HBM과 ESSD는 매우 강력하고 가성비도 훌륭합니다. 다만 저 멀리 지정학적인 리스크인 중국이라는 암초가 보이고 회사는 용인이라는 더 안전한 해안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99%처럼 단기적인 파도 꼭대기만 보고 뛰어드는 몰빵 투자가 아니라 이 파도가 어디까지 갈지를 믿고 혹시 모를 암초에 대비하며 긴 호흡으로 함께 나갈 1% 투자자에게 SK하이닉스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